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은 오랜만에 또 메디케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에서 10년 이상 그냥 1년에 4 크레딧씩 열심히 일하신 분들은 40 근로 크레딧이 생기기 때문에 65세가 되면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주는 보험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나마 이 메디케어가 있어서 다행 아닌가라고 좀 생각하지만 또 메디케어 때문에 문제점이 있는 것들 제일 큰 문제는 롱텀 케어인데 뭐 다른 영상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롱텀 케어 대비는 안 된다는 게 또 미국 의료 시스템 문제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메디케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것인데 여러분이 평소 많이 궁금했던 내용들을 많이 풀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영상에 나오는 모든 숫자, 그다음에 또 연방 메디케어에서 발표한 내용, 그다음에 CMS가 공식 발표한 내용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여러분께 2026년도 자료를 기준해서 업데이트된 정보를 드릴 거니까 오늘 좀 잘 귀 기울여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런 게 되게 복잡해요. 예, 복잡하니까 여러분이 들어도 다 까먹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충 어떻게 돌아가는지만 아시면 돼요. 사실상 이거는 여러분의 이제 메디케어를 갖다 도와주시는 분들, 근데 또 CPA 이런 분들과 잘 상의를 하셔야 되는데 이거를 까딱 잘못하면 여러분이 생각을 잘못하고 돈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나이가 들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되게 제한적이잖아요. 그러면 돈이 엉뚱하게 안 나가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순서만 조금 바꾸고 혹은 또 계획만 조금 바꿔서 돈을 많이 절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것이고 또 특히 요즘에 또 여기민에 관심이 많은 분들 한국에 가시면 아 이거 매달 한 200불씩 나가는 메디케어 비용 이거 계속 내야 돼요. 나 이거 없애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돼요? 예.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제가 오늘 명쾌한 좀 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마다 사회보장금 우리가 이제 소실연금을 받는다 그죠? 예, 이거는 이제 콜라라고 Cost of Living Adjustment 매년 10월 달에 그해 물가 인상률을 기준으로 해 갖고 그만큼 올려 줍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인제 2032년이 되면 500불이 깎일 수가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많은 분들이 근거 없는 얘기야. 근데 그건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SSA.gov 예 가서 그 리포트를 보시면 나오는 겁니다. 예 근거 없는 얘기 아니라 리포트에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뭐 그거를 뭐 소셜국에서 나온 얘기를 못 믿겠다 하시면 어쩔 수가 없는데 물론 예 그걸 넋 놓고 바라보진 않아요. 미국 정부가. 예 넋 놓고 바라보진 않지만 날이 갈수록 소셜에 대한 베네핏이 나빠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 일례로 작년 같은 경우에도 2.8%가 콜라가 올랐습니다. 예 올해는 쪼끔 더 올라갈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어요. 근데 올라갔는데 매달 받는 돈이 그렇게까지 많이 늘지 않아요.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 메디케어에서 자동으로 돈을 뽑아가는 거. 이게 또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즘에 이제 메디케어 내시는 금액이 그것도 해마다 올라가잖아요. 근데 메디케어 내는 돈이 더 많이 올라간다. 이게 좀 문제 아닌가라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 나가서 아 이제 여기만 해 갖고 사실 계획을 하신 분들 아 이 메디케어 없애자니 찜찜하고 이게 놔두자니 매달 200불씩 나가고 한국에서도 국민건강보험 이것도 또 뭐 10 몇만 원, 20 몇만 원 이렇게 돈을 내야 되는데 이것도 좀 양쪽으로 부담되는 것 같고 부담되시는 분들 많잖아요. 이런 것들 다 절약하는 방법 예 오늘 이걸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2026년 메디케어는 이제 파트 A, B 그다음에 흔히들 파트 C라고 얘기하는 예 메디케어 어드밴티지가 있고요. 예 근데 파트 D가 있습니다. 자 파트 B에 대해서만 우리가 돈을 내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파트 D에 대해서도 약값에 대해서 돈을 내는 게 있습니다. 파트 B에 대해서 내는 돈이 올해는 이제 얼마 내십니까? 예 기본적으로 202불 90센트를 냅니다. 202불 90센트인데 이게 작년에는 185불이었죠. 2025년도에는. 그러니까 한 달에 17불 90센트 그러니까 거의 10%가 올라갔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예, 콜라는 2.8% 올라갔는데 메디케어 비용은 10%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돈 받는 것보다 나가는 게 더 많으니까 힘들어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202불 90센트는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 내야 돼요. 이거를 안 내는 사람은 이제 저소득층, SSI 받는 분들, 메디케이드 받는 분들, 오늘은 이제 그분들 얘기는 아니니까 그거로 내려가기 전에는 202불 90센트는 최소 내야 되는 겁니다. 게다가 돈 버는 거에 따라서 한 달에 거의 700불 가까이도 내시는 분들도 있긴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2026년도에 202불 90센트를 이렇게 쭉 내고 있으니까 이게 벌써 10%가 올랐는데 매달 받는 돈은 미국 평균이 지금 2,070불 정도 돼요. 예, 소셜 연금 받는 분들이 2,070불 정도 되는데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가격은 올랐지만 사실 또 메디케어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게 또 가격이 많이 올라갔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생각보다 메디케어 때문에 받는 여러분의 연금이 줄어들고 있다. 예, 늘긴 늘었죠. 근데 물가에 비하면 줄어든 겁니다. 예. 다만 몇십 불이라도 는 겁니다. 1년에 몇백 불 는 거긴 는 거지만 어쨌든 간에 물가에
비하면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아셔야 됩니다. 숫자로는 늘어난 거지만 늘어난 게 아니라는 거죠.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디덕터블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디덕터블도 많이 올라가서 2026년도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디덕터블이 283불이죠. 작년도에는 257불이었는데 26불이 더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트 A 같은 경우는 병원에 입원할 때 내는 돈인데 2026년 입원 공제액이 1,736불입니다. 작년보다 60불이 더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제 상황이 좀 안 좋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 달에 17불 90센트가 더 올라간 꼴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18불이 더 올라갔는데 실질적으로 평균적으로 받는 분들은 한 달에 56불을 더 올라갔습니다. 2.8%더 올라갔으니까 그러니까 한 2,000불에 대해서 2.8%니까 56불이 더 올라갔는데 실질적으로 보험료는 18불 정도를 더 내야 되니까 여러분은 실제 올라간 돈은 38불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2,000불이라도 받는 분들은 괜찮은데 여러분이 세금을 많이 안 내갖고 한 1,000불 정도만 받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도 202불 이 돈 또 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솔직히 안 올라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분들은 1,000불이니까 2.8% 올라가 봤자 얼마 올라간 거죠? 28불 올라간 거예요. 1,000불 받는 분들은. 28불 올라갔는데 18불 빼가면 18불이 더 올라갔으니까 빼가는 게 아니라 18불이 더 메디케이에 올라갔으니까 10불 더 올려받는 거예요. 1년에 120불 더 올려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못 받는 분들은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대책을 세워야 돼요. 뭐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이제 미국에 있는 한은 여러분이 메디케어가 있으셔야 됩니다. 근데 메디케어만 있으면 안 되는 게 롱텀 케어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게 까딱 잘못하면 여러분 시선을 다 날려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영상은 뭐 다른 영상에서 제가 몇 번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또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오늘은 그 부분은 얘기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2불 90센트는 미국에서 최저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여러분이 이제 돈 버는 거에 따라서 연세 드시고 65세가 넘었는데도 돈 수입이 괜찮으시다. 그러면 수입에 따라서 이 금액이 또 바뀝니다. 최대 거의 700불 가까이 올라갑니다. 이거를 IRMAA라고 합니다. Income Related Measured Adjust Account Amount인가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Income Related Measured adjust amount. 이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소득에 비례해서 돈을 내는 게 좀 달라진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은퇴하고 연소득이 10만 9천 불 미만으로 벌면 지금 올해 기준입니다. 10만 9천 불 미만으로 벌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불 정도만 내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10만 9천 불을 넘어가요. 연소득이. 그리고 10만 9천 불부터 13만 7천 불까지 그 사이를 번다. 그러면 메디케어 비용을 갖다 파트 B 비용을 284불 10센트를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10만 9,001불만 벌어도 이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아깝죠? 한 달에 80불 정도를 더 냅니다. 그럼 1년에 이제 건 1,000불 정도를 더 내는 겁니다. 13만 7천 불을 초과해서 17만 1,000불까지 번다. 그러면 405불 80센트를 내고요. 17만 1,000불을 넘어가고 20만 5천 불까지 번다. 그러면 527불 50센트를 내고 20만 5천 불을 초과해갖고 50만 달러까지는 649불 20센트. 50만 달러 이상 버시는 분들은 689불 90센트를 냅니다. 그러니까 거의 700불 정도를 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한국의 국민연금이 미국보다는 싸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한국 와서 일을 안 하시고 인컴이 없다. 그러면 한 10만 원 초반대로 끝날 수가 있고요. 그거는 또 한국은 뭐까지 다냐. 여러분이 집이 있냐. 그다음에 차가 좋은 차가 있냐 이거까지 따져서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역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는데 10만 원 초반대요. 여러분이 한국에서 웬만큼 좀 소일거리 일하신다 그래도 한국에서 한 20만 원 정도입니다. 미국에 200불도 안 되는 금액이에요. 근데 한국은 이 상한선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가끔가다가 한국 뉴스를 보니까 연예인이 국민건강보험을 돈을 안 내갖고 매덕이 밀렸다 이런 소리가 나왔고 어떻게 얼마를 안 냈길래 매덕이 밀렸냐 했더니 한국은 돈을 많이 벌면요. 지금 미국에서는 최고 많이 나는 게 689불 90센트죠. 요즘에 환율로 따져도 한 90만 원 정도 됩니다. 한국은 몇백만 원도 됩니다. 돈을 엄청나게 버시는 분들은 연예인들은 돈 많이 벌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50만 달러면 이게 얼마죠? 한국 돈은 7억인데 정확히 몰라도 한국에서 1년에 여러분 은퇴하고 7억씩 번다. 그러면 한국에서는 국민건강보험도 몇백만 원 내지 않을까. 미국보다 더 비싸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대다수의 우리 우행 가족분들은 거의 한 달에 202불 지금 그 정도 내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뭐 그전에 어떤 분이 댓글 달았는데 인컴이 좀 있어 갖고 700불 정도 내신다 이런 분도 좀 계셨죠. 예. 어쨌든 간에 돈 많이 버신 분들은 그나마 다행이죠. 예. 여러분 뭐 인생을 선택하라고 했고 그냥 10만 9천 불 밑으로 벌고 202불 벌래요? 아니면 50만 불 벌고 예. 월 700불 낼래요? 그러면 50만 불 벌고 월 700불 내는 걸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좀 행복한 고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미국에서는 문제가 뭐냐? 돈 조금 버는 사람들은 지금 더 문제예요. 돈 조금 받는 사람들. 엄밀히 말해서. 소셜연금 한 달에 1,000불 받고 뭐 이런 분들은 1,000불 받아도 200불 내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죠. 예, 이게 좀 큰 문제 아닌가라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은퇴하신 분들이 자, 제가 왜 얼마를 벌면 이걸 더 내냐,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나는 그만큼 안 버니까 상관없어, 캠피디. 나는 뭐, 무슨 10만 9천 불을 벌어. 그냥 소일거리 갖고 1년에 한 몇만 불 벌어. 나는 여기에 포함 안 되니까 신경 안 써. 근데 여기서 이제 함정이 뭐냐.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게, 자, 은퇴를 하고 나니까 여러분이 이제 돈을 갖다가 좀 먼저 꺼냈어야 되죠. 네, 꺼냈어야 되는 것 중에서 뭐가 있냐면, 트래디셔널 IRA, 401k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집을 또 팔 수가 있죠. 예, 부동산을 또 판매 생기는 캐피털 게인, 예, 여기에 대한 텍스 같은 게 있는데 이 돈이 어느 해 와장창 돈이 생겨갖고 여러분이 10만 9천 불을 넘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해는 20만 불을 넘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만약에 옛날에 집을 샀어. 나이 들으니까 이 집을 갖다가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해야 되겠어. 아유, 이거 이제 좀 큰 집도 필요 없고 정리해서 그냥 이 집 그냥 돈을 갖다 애들한테 좀 나눠주고 그냥 나는 이 돈은 또 묶어놓고 이렇게 써야 되겠어.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 싸게 샀는데 집값을 갖다가 나중에 몇십 년 지나서 잘 받아갖고 집을 딱 팔았는데 돈을 갖다 번 게 한 4, 50만 불이 되는 수가 생기지 말라는 법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냥 갑자기 그에 649불을 내야 되는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억울하잖아요. 예. 649불씩, 그러니까 한 달에 한 450불씩 더 내면 한 6,000불, 1년에 한 5,500불 더 내는 거예요. 자, 이거는 언제 기준이냐? 올해 거는 2년 전 걸 봐요. 그러니까 2026년이죠. 2024년도에 여러분이 만약에 50만 불을 이상 벌었다? 그러면 689불도 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 돈을 꺼내 쓰는 것도 요령껏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 브래켓에 맞춰서 꺼내 써야 된다는 얘기죠. 자, 예를 들어서 13만 7천 불에서 17만 1,000불까지, 17만 1,000불까지는 월 405불 80센트를 내는데 17만 1,000불이 넘어가면 527불을 내요. 그러면 이제 120불 정도 차이가 나죠. 예, 1년에 1,400불 정도 차이가 납니다. 1,500불 정도 차이가 납니다. 자, 근데 여러분이 집을 팔아서 생긴 돈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 한 16만 불 정도가 있어요. 근데 눈치코치 없이 트래디셔널 IRA에서 3만 불 뽑았습니다. 그러면 17만 1,000불이 넘어가잖아요. 그럼 이 애는 어떻게 하죠? 예. 집값을 돈이 많이 들어오는 애는 어떻게 하죠? 예. 트래디셔널 IRA에서 돈 빼는 거 갖다가 조금 빼고 그다음에 많이 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순서만 앞뒤 뒤바꿔도 적게는 1,몇백 불, 크게는 6,000불, 7,000불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이것도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나이 들면 머리를 잘 써야지 돈을 못 버니까 엉뚱한 돈 안 나가게 하는 거. 예, 이것 때문에 제가 IRMAA를 갖다가 설명드린 거예요. 예, 미국에 우리가 뭐 보통 202불 메디케어 파트 B 그 정도 뭐 다 내시고 그렇게만 내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정해진 금액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50만 불 이상 벌면 한 달에 거의 700불 가까이 낼 수 있다라는 거죠. 파트 D에는 약값도 사실상 뭐 얼마 크게는 안 되지만 예, 그래도 한 7, 80불 정도 더 낼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계획을 잘하고 돈을 뽑았어야 됩니다. 나이 들면. 예.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라스 IRA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세금 카운트가 안 되거든요. 만약에 여러분이 라스 IRA에 있는 돈 갖다가 올해 50만 불 뽑았었다 그래도 예, 인컴 50만 불 해갖고 689불 예, 이렇게는 안 돼요. 예, 그거는 그 세금을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트래디셔널이나 401k를 갖다가 해마다 야금야금 라스 같은 데 옮겨 넣어야 되는데 라스는 또 어떻게 되죠? 예, 일을 한 거에 대해서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게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좀 잘 생각해야 됩니다. 라스 IRA도 백도어 라스 IRA인 게 있어요. 세금을 내고 트랜스퍼 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 또 다른 걸로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이 들면 이런 꼼수를 제가 대충 생각해도 한 50개 이상은 알아야 되지 않을까. 아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나이 들어서 해야 될 게 꽤 많아요. 예, 백도 IR 해갖고 돈도 옮겨놔야 되고 해마다 세금 브래켓에 따져갖고 돈을 빼야 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이번에 또 새로 나온 작년에 나온 거죠. 예, One Big Beautiful Act에 시니어들 6,000불 세금 공제에 대한 거 이런 것도 다 이용해갖고 또 돌려야 되고 그래서 뉴스를 계속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메디케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나마 이제 이거는 좀 다행인 게
2024년도에 여러분이 집을 팔아갖고 예를 들어서 뭐 50만 불 이상이 생겼어요. 어휴, 그럼 이제 행복하긴 행복하겠죠. 예. 근데 그것 때문에 월 689불 90센트씩 1년 동안 내야 됩니다. 예, 올해 2026년도에는. 근데 내년도에는 또 그렇게 내야 되나? 예, 그건 아니에요. 만약 2025년도에 여러분이 도로 소득이 10만 9천 달러 미만이다. 그러면 202불만. 뭐 내년도에 조금 더 올라가겠죠. 네. 또 202불인데 뭐 200 한 10몇 불이고 220불이고 올라가겠죠. 그 돈만 내시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예, 이거는 뭐 그해 많이 올랐다고 그 다음에도 계속 그렇게 비싸게 낸다? 예, 그건 없어요. 그렇지만 1년 동안 689불 낸다. 202불 내는 거에 비해서 지금 뭐 한 400 몇십 불, 1년에 6,000불 돈 더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만 현명하게 돈을 분산시켜서 하기 시작하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방법 같은 건 뭐냐면요. 집을 팔면 캐피털 게인 텍스가 생기지만 리버스 모기지를 받으면 돈을 빌리는 거기 때문에 솔직히 이건 돈 수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대해서 텍스를 안 내요. 근데 그것도 이자 내는 거 아깝잖아. 근데 그 집을 갖다가 우리가 뭐 100만 불짜리면 100만 불 한꺼번에 다 융자 빌릴 거 아니잖아요. 야금야금 빌릴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용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다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서 그 차액 빚 갚을 거 다 갚고 나머지만 자녀들한테 물려주면 되는 거니까 그런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많이 이용해서 절세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뭐 그런 것 같은 것도 이제 금액 같은 거는 해마다 이렇게 우리가 뭐 나는 10만 9천 불 안 버니까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메디케어 파트비도 까딱 잘못하면 거의 700불 돈 이렇게 낼 수 있는 이런 케이스도 생길 수 있다. 이거 좀 아시면 좀 좋을 듯합니다. 자, 그리고 그 한국에 역이민 하신 분들이 요즘에 많이 물어보신 게 있어요. 아니 한국 갖고 메디케어 파트비 이걸 갖다 계속 내야 되는데 이거 돈 아까워 죽겠어요. 202불. 게다가 이게 또 해마다 올라가잖아요. 작년에 185불이었는데 올해는 또 202불이잖아요. 계속 올라가니까 돈 아깝죠. 예, 미국에서 연금만 받아갖고 살면 좋은데 이게 돈 아깝습니다. 자, 한국에 가면 소셜을 받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엔 제가 답을 못 드린다고 말씀드렸어요. 왜? 소셜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셜국에서 주는 거, 소셜 시큐리티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주는 소셜 베네핏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걸 보편적으로 이제 한국 분들은 SSA라고 많이들 얘기하세요. 예. 근데 엄밀히 말하면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입니다. SSB가 맞는 건데 SSA라고 많이들 얘기하십니다. 이게 헷갈리는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꼭 인컴 소득의 기준이 어딥니까? 그러면 SSA 그거는 소득을 어디서 받습니까? 그러니까 SSA에서 받습니다라고 SSA 적는데 그것 때문에 예전에 어떤 분이 막 적으시더라고요. 아니 내가 뭐 서류를 적을 때도 SSA라고 적는데 SSA가 맞는 거죠. 네. 돈을 어디서 받습니까? 그러면 SSA가 맞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이 뭡니까? 그러면 SSB가 맞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건 논란거리가 안 돼요. 자, 이건 여러분이 열심히 일을 하고 세금을 냈으니까 이건 기준은 어떻게 되죠? 예. 미국에서 10년 이상 그다음에 1년에 내 근로 크레딧, 40 근로 크레딧 요걸 받으신 분들한테 메디케어 혜택도 주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연금도 주죠. 예, 연금은 여러분이 또 세금 낸 거 그 기간에 비례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한국 분들이 보편적으로 많이 못 받는 거는 좀 사실이긴 합니다. 자, 이거는 한국 가서도 나와요. 여러분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예. 그냥 나옵니다. 나오는 거고요. SSI라고 있죠. 예, 극빈자들. 생활이 어려운 분들한테 나라에서 주는 돈. 예. 이 돈은 이제 한 900불 정도 되죠. 예. 이 돈은 해외 30일 이상만 나가 있으면 안 줍니다. 예, 이건 안 줘요. 여러분들 다른 나라에서 호의호식하라고 주는 돈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죠. 예, 미국에서 이제 1,000불도 안 되는 돈 받아갖고 미국에서 먹고 살기 힘든데 1,000불도 안 되는 돈이라 하더라도 한국에서는 150만 원이니까 한국의 시골에 가면 미국보다 낫게 살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SSI는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은 그냥 제가 딱 해드리면 그래요. 여러분이 그냥 소셜 한국에서 받나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몰랐고 저는 답변을 못 해드려요. 근데 소셜 베네핏은 받을 수가 있고요. 이건 여러분이 세금 낸 거니까. 그리고 SSI는 30일만 한국에 나가 있으면 그때부터는 끊깁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 소셜 연금 받는 거에서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영주권자가 있고 시민권자가 있어요. 예. 영주권자도 받을 수 있나요? 시민권자도 받을 수 있나요? 예. 원칙적으로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든 시민권자든 여러분이 미국에서 일하면서 피카를 냈죠. 피카라는 세금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해갖고 주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받을 수가 있는데 자, 문제는 여기서 있습니다. 영주권자는 미국에 살겠다고 준 증서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원래 원칙적으로 영주권자가 6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데 이유 없이 해외에 체류하면 영주권을 박탈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계속 살면서 영주권으로서 이걸 받을 수 있나요? 예, 이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한국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한국에 너무 오래 있었고 영주권을 박탈당해요. 예, 그러면 그 순간 여러분 이걸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있죠. "아 나 영주권 필요 없어요. 영주권 포기하면" 영주권 포기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주권 포기하고 일시불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 세금을 갖다가 정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 드릴게요. 이거는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일시불로 받고 미국에서 안 받고 그동안 여러분이 세금 낸 거 그 기준해 갖고 피카 낸 거 기준해서 여러분의 연금을 어느 정도 목돈으로 받아 갖고 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영주권자가 또 한국에 오면서 영주권을 포기하면 또 무슨 문제가 생기냐? 이게 exit tax라고 간단하게 편하게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영어가 편하게 얘기하는 거는 exit tax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출구 텍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원래는 expatriate tax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굳이 한국말로 하면 비애국적인 세금 뭐 이런 뜻인데 expatriate tax라고 원래 명칭은 그렇습니다. exit tax라고 이제 한국 분들 다른 유튜버도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미국에 이제 사는 걸 포기하면서 그동안 미국에서 돈을 벌었는데 많이 벌었다? 그러면 이게 미국에서 번 돈에 대해서 또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혹대에다 혹 붙이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영주권을 포기하면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건 시민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권을 포기하잖아요. 여러분의 재산이 미국에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엑스 텍스를 또 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근데 시민권은 뭘까요? 시민권 미국의 시민입니다. 미국의 시민권을 취득하고 나서 남은 여생 동안 한국에 산다고 미국 시민권이 없어지진 않아요. 그건 미국 시민이기 때문에. 이것도 반대로 생각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복수 국적을 받으시잖아요. 한국에서 복수 국적을 받으시면 한국에서 복수 국적 받아놓고 미국에서 남은 여생으로 산다 하더라도 한국의 국적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이게 국적이에요. 국적은 없어진 게 아닙니다. 영주권은 조건부기 때문에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은퇴하시고 미국 시민권을 살려놓은 상황에서 나 한국에서 그냥 죽을 때까지 그냥 연금을 받고 살래. 살 수 있어요. 가능합니다. 이거는 뭐 한국 국적이기 때문에 그거는 한국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에서 국적 받아갖고 한국인이면 한국 연금이 있다. 여러분 뭐 한국에서 일한 게 없으니까 연금 없겠지만 다른 나라 가서 살아도 문제는 안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도 이제 문제가 있을 수가 있죠. 뭐가 문제가 있냐? 몇 가지가 있는데 2년마다 한 번씩 나 살았습니다 하고 보고해야 돼요. 미국에다가 국세청에다가 살아있음을 증명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죽어있는데도 계속 돈이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 살아있습니다. 이걸 좀 증명해야 되는 이런 서류가 있습니다. 그건 뭐 그때 가서 생각하시면 될 문제고요. 그다음에 돈을 갖다가 이제 한국에 갖고 오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법적으로 확실한 건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한국과 미국의 그 세금 조약에 따라서 미국의 연금은 한국에서 과세 대상이 아니다. 이건 명시가 되어 있어요.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어요. 미국의 연금은 한국의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 받는 거를 미국에서 한국은행에다가 바로 붙인다 하더라도 한국에서 세금을 뗀 근거는 없습니다. 이건 명시가 돼 있어요. 이건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건 문제가 안 되는데 제가 그걸 별로 권해드리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매달 돈이 나오는 날 한국의 은행에 자동으로 붙이게 셋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별로 권해드리지 않는 게 그게 날짜가 딱 정해졌는데 이게 환율이랑 계속 바뀌잖아요. 바뀌니까 그날 환율이 나쁘다. 그럼 나쁜 상황으로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좋다. 그럼 좋은 상황에 들어오고. 근데 또 은행에서 떼는 수수료도 있어요. 제가 제일 좋은 방법은 그냥 미국의 은행 살려놓고요. 미국 은행으로 돈 들어오게 하고 한국에서 크레딧 카드 같은 거 쓰시고요. 내가 데뷔 카드 하나 갖고 있다가 뭐 데뷔 카드도 요즘 피 없는 데뷔 카드 제가 설명드렸죠. 뭐 피델리티 데뷔 카드 같은 거, 혹은 찰스샵 데뷔 카드 같은 거, 이런 거 갖고 그냥 필요하시면 그때그때 캐시 한 2-30만 원씩 꺼내 쓰시면 되고요. 그냥 사용하고 삶에 사는 거 이건 다 크레딧 카드로 쓰시고 매달 크레딧 카드 밸런스를 미국에 있는 은행에서 그냥 온라인으로 그냥 자동으로 갚게 이렇게 만드는 게 제일 편합니다. 수수료 나갈 거 없고요. 그다음에 no foreign transaction fee니까 크레딧 카드 매일매일 그날의 환율로 쓰니까 평균치 되고요. 억울할 필요가 없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에 지금 환율이 1,560원까지 갔다가 지금 1,470원 이래요. 근데 1,560원 때 날짜에 여러분이 연금 못 받고 1,470원인데 지금 들어왔어. 근데 며칠 있다 보니까 도로 1,560원 됐어. 그럼 여러분 억울하잖아요. 그 돈.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쓰는 게 좀 합리적이라고 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는 지금 불확실한 거예요. 자, IRA라는 말 자체가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예요. 은퇴연금입니다. 그래서 Traditional IRA가 있고 Roth IRA가 있는데 자, Traditional IRA는 돈을 뽑았으면 미국에서 세금을 내야 됩니다. 내 세금을 내고 나서 그 돈을 한국에 갖고 오면 한국에서 세금 과세 대상이 되냐 안 되냐 여기에 대해서는 명시가 없어. 그게 문제예요. 자, 그리고 Roth IRA 같은 경우는 세금의 면제입니다.
미국에서 면제인데 그 돈을 한국에 갖고 오면 한국에서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붙이냐? 이것도 명시가 없어요. 이게 불확실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많은 분들한테 여쭤본 결과 그냥 아무 문제가 없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긁어 부스럼 만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원래는 솔직히 그것도 은퇴 구자니까 그것도 한국에서 세금을 붙이면 안 돼요. 은퇴해갖고 돈 벌지 못한 사람한테 또 세금을 붙이는 거 이건 좀 말이 안 되긴 안 되죠. 근데 한국도 6개월 이상 거주하면 여러분의 이제 거주가 뭐 F4 비자든 뭐 혹은 F5 비자든 아니면 뭐 복수 국적이든 어쨌든 간에 세금을 낼 의무가 있어요. 한국도 6개월 이상 거주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런지 지금 뭐 확실한 근거는 없어요. 예, 그거는 제가 암만 찾아봐도 거기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미국에서 부동산을 갖고 있어갖고 렌트비를 받아요. 한 달에 5,000불씩. 그래서 렌트비를 받으면 미국에서 당연히 인컴이니까 세금을 내겠죠. 그래서 뭐 세금 내고 뭐 4,000불이 남았다고 치자고요. 그 돈을 한국에 보내요. 그러면 한국도 그 4,000불 인컴에 대해서 또 세금을 내야 됩니다. 요거는 골 때리죠. 예, 내야 돼요. 6개월 이상 한국에 거주하시면. 그럼 6개월 거주 안 하고 미국과 한국을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을 못 듭니다. 그러면 6개월 이상 한국에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러면 뭐 F5잖아 뭐 복수국적 복수국적 F5잖아는 여러분이 한국에 세금을 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해외에 생긴 돈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 시청자분은 복수국적을 받았다가 한국에서 부동산 렌트비로 생활을 하려고 하다가 한국에서 세금을 도로 또 떼는 바람에 그냥 복수국적을 포기했다라는 분 얘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법이 지금 아직 명확하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예, 확실한 부분도 있고 명확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연금은 확실합니다. 자, 그래서 이 연금을 받는 거, 여기가 좀, 그래서 좀 얘기 앞으로 생각 같은데 연금 받는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이 이제 2,000불 받는데 200불 떼가요. 1,800불. 아깝잖아, 200불. 그러면 여러분이 이거 파트비를 갖다가 그냥 안 내면 어때요? 그냥 나 끊어버리면 어때요? 끊으셔도 되는데 미국에 난 전혀 돌아올 생각이 없다. 미국에서 혜택 받을 일이 없다. 그럼 끊으셔도 돼요. 자, 근데 메디케어가 파트 A, B, 그 다음에 D가 있어요. 약이 있고. C는 뭐 따로 드는 사설보험이고. 그래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파트 A는요, 돈을 안 내요. 이건 미국에서 여러분이 10년 이상 일하고 40 근로 크레딧 있는 사람한테 주는 겁니다. 파트 A와 B의 차이는 아시죠? A는 병원에서 수술받거나 치료받거나 이런 겁니다. B는 병원 방문이에요. 외래 방문. 그리고 D는 약값입니다. A는 돈을 안 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국 간다고 끊을 필요가 없어요. 시민권 살려놓고 나 한국 간다? 끊을 필요 없어요. A는 놔두는 거예요. 뭐 일부러 끊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 돈 내는 게 없으니까. B는 끊을 수 있고 안 끊을 수 있습니다. 자, A는 여러분이 안 끊으면 무슨 일이 생길 수가 있냐? 만약에 여러분이 한국에서 국민건강보험이 있는데 무슨 큰 몹쓸병에 걸렸어요. 그럼 동네 간단한 거 어디 뭐 잠깐 부러지고 다치고 이런 거 동네 병원 간다 하더라도 큰 병원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진짜 치명적인 병이라고 그러면 다들 서울에 있는 유명한 이런 대학병원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한국도 인구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기다리는 게 힘들 수가 있어요. 오히려 미국이 수술을 갖다가 더 빨리 받을 수도 있고 미국이 어쨌든 간에 한국의 인구의 6배 이상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의술도 되게 발달된 나라예요. 한국에서 없는 수술법도 있는 나라고. 그래서 어떤 수술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수술 못하는 걸 미국에서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미국 와서 수술 받을 수 있어요. 파트 A가 있으면 디덕터블은 내고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미국에서 수술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는 없앨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없앨 이유도 없고 만약에 여러분이 없앤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여러분이 그동안 받았던 소셜 베네핏도 토해내야 돼요. 뭐 그럴 이유가 없겠죠. 그렇게까지 하면서 뭐 A를 없앨 이유는 없죠. 파트 A는 놔두는 거예요. 파트 B가 문제입니다. 의사 진료, 외래 진료인데 자, 요건 이제 한국에서 받을 수도 있죠. 한국에서 국민보험이 있다. 그러면 이게 202불 90센트. 올해가 202불 90센트죠. 이 돈이 1년이면 이제 2,435불, 뭐 거의 2,500불 돈이 나가는데 이 돈이 아까운 거죠. 이 돈을 갖다가 10년 하면 25,000불인데 해외에서는 못 쓰는데 이 돈이 계속 나가는 게 되게 아깝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파트 B를 없앴다가 다시 미국에 와서 파트 B를 다시 신청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Late Enrollment Penalty라고 늦게 가입한 거에 대해서 페널티를 냅니다. 가입하지 않은 1년마다
표준보험료에 10%씩 더 붙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이게 뭐냐면요. 예, 여러분이 65세 파트 B를 없애고 한국에 갔다가 10년 뒤에 미국 왔고 난 미국 살아야 되는데 파트 B가 필요하다. 그래서 다시 가입하려고 그러면 100%가 더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지금 올해 같은 경우 202불 90전이었죠. 예. 만약에 10년 전에 여러분이 한국 갔는데 파트 B를 없앴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셨어요. 그럼 202불 내는 게 아니라 404불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되게 아깝죠. 이건 평생 따라 붙는 겁니다. 예, 그 금액에 대해서 또 계속 올라가요. 그 다음에 의해서 한 10%가 올랐다. 그러면 400불에 대해서 10%가 오르는 거예요. 200불에 대해서 10% 오르는 게 아니라 만약에 내년도에 메디케어 파트 B가 10%가 오른다. 그럼 지금 200불 낸다. 그럼 220불이 되겠지만 400불 내는 분들은 440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죽었다 깨어난 난 미국에 올 일이 없다. 미국에 자녀도 없고 재산도 없고 완전 한국에서 난 뼈를 묻을 것이다. 그러면 파트 B를 갖다가 없애는 게 맞을 수가 있죠. 예, 파트 B를 없애고 그래도 파트 A는 살아 있으니까 시민권 없애지 않고 파트 A를 살아 있으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진짜 한국에서 못한 수술을 한다든가 아니면 한국에서 너무 밀려서 미국 수술을 한다든가 그럼 미국 와서 수술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파트 D도 별도의 벌금이 있는데 약보험 없이 63일 이상 공백이 생기면 공백 한 달마다 1%씩 계속 벌금이 붙습니다. 그래서 약값도 나중에 더 올라간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한 가지 꼼수를 알려드린 게 파트 C입니다. 이 파트 C 나라에서 해주는 게 아니죠.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라고 이제 10월 달부터 또 많이들 또 재가입하실 건데 메디케어 어드밴티지가 미국 내 대도시는 이제 사보험 회사들이 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많아요. LA, 뉴저지 이런 데 선택의 폭이 많아요. 근데 네바다만 하더라도 2개밖에 없어요. 어떤 지역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런 데는 혜택이 별로 안 좋아요. LA 같은 데만 제가 설명드리면 여러분이 202불 내죠. 202불 거의 다 돌려받는 이런 플랜도 있어요. 대신 혜택이 되게 적죠.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파트 B도 살려놓고 나 한국에 가갖고 있는 동안 그냥 그 돈 다 리임버스 받고 미국에서 별로 병원 갈 일 없으니까 여차하면 내가 미국 와서 가 있는 동안 파트 B 혜택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이거를 제가 하나 꼼수를 알려드린 건데 자, 이것도 영구히 한국에 산다 그러면 안 되는 얘기예요. 미국과 한국을 왔다 갔다 하면 이 파트 C를 하려고 수 있는 거죠. 어드밴티지 갖다가. 왜냐하면 이것도 계속 해외에 거주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파트 C가 해지가 됩니다. 자동적으로. 해지가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또 벌금에 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그냥 미국과 한국 반반살이를 한다. 그러니까 요거는 시나리오가 이런 분들한테 좋아요. 나는 한국과 미국의 반반살이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한국에 나가 있는 동안 202불 90전씩 나간 돈이 아깝습니다. 자, 이런 분들은 제가 권해드리는 게 뭐냐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파트 C에서 LA 대도시 같은데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은 그냥 그 대도시에 우리 아들, 딸 미국 내 주소지가 필요하니까 거기에 머물러 계시면서 신청을 하시고 거의 모든 금액을 다 리임버스 받는 이런 프로그램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미국식으로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 동네는 왜 없는데요? 그거는 제가 어떻게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대도시는 경쟁이 많아서 그래요. LA 같은 경우에도 202불 90전 내면 거의 한 190불, 180불 이렇게 돌려받는 이런 플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용하고 한국에 왔다 갔다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또 국민건강보험 드시고 이렇게 하시는 방법도 한 가지가 돼요. 근데 나는 한국에 영구히 살겠다. 그러면 이 방법도 안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만약에 여러분이 영구히 한국에 가신다. 그러면 한국에서는 무조건 국민건강보험을 드셔야 되는 거죠. 6개월 이상 있으면 국민건강보험을 드려야 되고 그 한국에 오래 살 수 있는 비자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F4 비자, 제가 지금 F4 비자를 갖고 있는데 F4 비자 같은 경우는 문제가 뭐냐? 6개월 이상 있어야지 국민건강보험에 들 수가 있어요. 근데 6개월 있다가 들어놓고 제가 미국에 갔다 와요. 갔다 오면 다시 리셋입니다. 또 6개월 있어야 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옛날에는 상관이 없었어요. 이게 중국 쪽에 있는 해외 교민들이 하도 악용을 많이 해서 이게 생긴 법안인데 몇 년 전부터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에서 제가 건강보험이 없으면 불안하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미국에서 여행자 보험 같은 걸 들어서 하는 방법이 있고 한국에서 병원을 가게 되면 그 돈을 갖다가 다 여행자 인슈런스에서 커버를 하는 방법이 있는 방법이 있고요. 미국에서 개인 사보험이 더 좋으면 한국까지 커버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개인 사보험 얘기고요. 그러면 이제 한국에 있는 동안 국민건강보험을 이제 못 드니까 이게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명확하지는 않아요. 이것도 많은 분들 케이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한국도 기준이 한 달 안에만 돌아오면 살아있어요. 제가 지금 한국에 온 지 지금 한 석 달 됐죠. 한 6개월 되면 건강보험 들라고 날라옵니다. 저한테.
그럼 저는 이제 한국에서 지금 인컴이 없으니까 한 10 몇만 원 정도 내라고 하겠죠. 예 한 12만 원 정도 낼 것으로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는데 내라고 날라옵니다. 뭐 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내놓고 제가 미국에 가요. 한 두세 달 내다가. 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또 보험이 없어요. 6개월 동안. 6개월 또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이게 문제인데 한국에서 한 달 이내에 해외 갔다 오는 거는 문제가 없어요. 뭐 한국에 있으면서 뭐 일본 여행 뭐 한 2주 갔다 온다. 뭐 태국 여행 2주 갔다 온다. 예, 이거 문제 안 됩니다. 그냥 갔다 와서 또 돈 내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오토매틱 돈 내게 해갖고 이게 연장돼 있다는 사람도 있는 적이 있어요. F4 비자인데 자동으로 은행에서 돈 빠져나가게 다 셋업을 해놨는데 그냥 미국에 2달 갔다 왔는데 그냥 살아 있어요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고요. 아, 미국에 2달 갔다 왔더니 이게 죽어서 다시 6개월 기다려요라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떤 게 정답인지 몰라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이건 양쪽 케이스를 제가 다 들어봤어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F5, 예, 영주증 비자. 예, 한국에서는 영주권이라 안 하고 영주증이라는데 영주증을 받으면 예, 외국에 몇 달 있어도 계속 살립니다. 그리고 복수 국적 받으면 당연히 예, 살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의료보험은 이제 그것까지 좀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큰 문제는 메디케어 제일 큰 문제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롱텀 케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롱텀 케어가 100일까지밖에 안 되고 예, 그것도 20일까지만 무료고 그다음부터 돈 내야 되고 또 돈도 만만치가 않고 막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인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예,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롱텀 케어가 포함되는 보험도 있고요. 근데 롱텀 케어 인슈런스도 있고요. 그다음에 HSA 세이빙, 헬스 세이빙 어카운트를 만드는 방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돈이 갑자기 생기면 뭐 집을 담보로 갖고 리버스 모기지를 받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메디케어를 하시는 분들은 메디케어 보험을 들어놓은 게 아닌 이상은 경제적으로 좀 타격이 클 수밖에 없어요. 클 수밖에 없고 메디케어에서 롱텀 케어 보험을 드는 것도 솔직히 가격이 만만치가 않다는 것도 문제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미국 내에서 계속 계신 분들은 이제 갭 인슈런스를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갭 인슈런스도 이 롱텀 케어를 커버해 주지는 않습니다. 예, 물론 갭 인슈런스 플러스 롱텀 케어 인슈런스를 다 같이 하고 있는 상품이 있죠. 예, 그것도 지역마다 다릅니다. 뭐 어느 동네는 있고 어느 동네는 없어요. 예, 근데 그런 걸 하실 수도 있지만 그건 뭐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꽤 많은 돈을 은퇴하고 나서도 버시는 어떤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50만 불 이상 버시니까 메디케어 파트비만 700불 내시는 거예요. 롱텀 케어 비용도 예, 롱텀 케어 보험 드시고 그다음에 갭 인슈런스 드시는 거예요. 한 달에 막 2,000불 돈 나가는 거예요. 부부가 4,000불 돈 나갑니다. 4,000불 돈 나가면 걱정할 건 없어요. 이분은 천하무적이에요. 미국에서 뭔 일이 생기든 간에 상관이 없어요. 커버는 다 됩니다. 근데 예, 이분들은 이제 걱정이 없죠. 근데 워낙 또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이니까 4,000불이 또 부담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면 미국에서 제일 어정쩡한 사람들이 그냥 열심히 일해 갖고 그냥 중산층이야. 이런 사람들이 롱텀 케어 갑자기 들어 누우면 그때부터 좀 문제가 크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결정을 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메디케어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 같은 거 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 가신 분들은 메디케어를 없앨 건가 안 없앨 건가. 예, 이거의 기준은 간단합니다. 나는 죽을 때까지도 한국에만 있을 것이다. 그럼 파트 B는 없어도 됩니다. 나 미국과 한국을 왔다 갔다 한다? 대도시에 계신 분들은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C를 이용해 갖고 리임버스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파트 A는 살려놓으시고요. 그다음에 시민권도 굳이 나는 한국가 살 거니까 시민권 없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 한국 국적 회복했으니까 나 시민권 없애고 싶은데요. 네, 굳이 없앨 필요가 있을까? 예. 왜냐하면 시민권을 살려놓으면요. 우선 파트 A는 그냥 무료로 커버가 되는 거예요. 인케이스 한국에서 여러분이 수술할 곳이 없고 수술을 하려고 하니까 2달 기다리라. 근데 미국에 바로 와서 미국에서 수술 받을 수도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런 걸 놓치냐 이거죠.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 재산이 어느 정도 있다. 250만 불 이상이 있다. 그러면 시민권을 그냥 때려친다. 거기다가도 또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굳이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파트 B는 한 번 없애면 이게 계속 10%씩 페널티가 붙으니까 이건 진짜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파트 B 없애는 거는. 근데 이제 올해 인컴이 좀 많아갖고 올해 IRMAA 때문에 내가 뭐 올해 뭐 20만 불, 30만 불 뭐 집 팔았고 생겨갖고 뭐 한 400불씩 낸다. 그건 그 해 하나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해가 아니라 이제 2년 후, 예, 2년 후에 내는 거 그 해 하나뿐이기 때문에 그건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근데 그것도 현명하게 돈을 미리미리 좀 나눠서 뽑으시면 그런 세금 브라켓을 갖다 잘 이용하시면 돈을 꽤 많이 절약할 수 있다는 거 오늘 또 그걸 좀 설명드렸습니다.
자, 복잡한 것 같죠? 예, 복잡한 것 같은데 여러분이 순서만 조금 바꾸면 돈이 세이브 많이 돼요. 왜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200불씩 리임버스 받아갖고 한국에서 6개월씩 반반살이 하신다. 그러면 6개월 한국에 있는 동안 200불이면 요즘에 30만 원이에요. 예. 매달 30만 원씩 더 생기는 것도 만만치 않은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절약하면 좋고요. 한국에만 계속 사실 거다. 그러면 당연히 200 얼마씩 나가는 거. 이거 다 없애버려야 되고. 만약에 여러분이 한국에 사신데도 메디케어 파트 A가 있다. 그러면 여차하신 경우에 미국 와서 혜택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좀 잘 알아둬야죠. 그다음에 미국에서도 나이 들면서 내 재산을 갖다가 어쨌든 정리할 때 어떻게 정리하는 게 현명할까? 집을 팔까? 팔면 캐피털 게인 텍스만 지금 뭐 몇십만 불에 대해서 내야 되는데, 예, 물론 목돈 생기니까 좋죠. 근데 그 목돈이 지금 당장 필요한 거 아니면 그 집을 담보로 해갖고 리버스 모기지를 받을 수도 있고, 또 그 집을 담보로 해갖고 또 다르게 돈을 갖다 벌 수도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한국 사람들은 무조건 남의 빚을 지는 걸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 남의 빚을 갖다가 현명하게 짐으로써 남의 빚을 지면서 안 좋은 건 뭐냐? 빚을 지고 안 갚는 사람이 안 좋은 거예요. 빚을 짓고 돈을 땡겨 먹는 사람이 안 좋은 건데 담보가 충분히 되고 내가 죽고 나면 이 집 정리해 갖고 그냥 이 집에서 그냥 내가 살아생전 빚져서 쓴 거 이건 다 빼가고 나머지 갖다가 다 뭐 자녀들이 나눠 갖는다. 그러면 그거 나쁜 거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잘 이용하면 세금을 엉뚱하게 내서 괜히 돈 많이 내는 거. 그러니까 세금뿐만 아니죠. 오늘은 이제 메디케어 비용, 예, 이거 절약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걸 잘 이용해야 됩니다. 되게 복잡한 것 같죠. 그리고 주마다 조금씩 다르고요. 세율도 다르고 본인 입장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CPA와 잘 상의를 하신 게 중요합니다. 본인이 직접 공부해서 하려면 머리가 되게 복잡해요. 저도 되게 복잡합니다. 예. 계산을 하려면 그냥 세금 브래켓 찾아봐야 돼요. 리서치할 게 엄청 많아. 올해 세금 브래켓은 얼마고 몇 퍼센트까지 얼마고, 예, 이거를 거의 제가 CPA 수준으로 얼마 이상이면 세금 내가 이걸 계산해야 돼요. 예. 그래야지 메디케어 뭐 이거 비용이 얼마 나올지 계산을 해야 되고, 또 한국 나가면 일시불로 받으면 얼마인가, 한국에 돈 나가면 얼마인가, 이걸 다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그게 되게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나이 들면, 예, 머리는 더 써야 됩니다. 근데 머리를 쓰는 게 계산은 돈 들이고 남 맡기시고요. 여러분은 그 현명함만 잘 지키셔갖고 엉뚱하게 돈 나가지 않고 현명하게 남은 여생 여러분이 알뜰살뜰하게 모아놓은 재산, 진짜 알뜰살뜰하게 잘 쓸 수 있도록, 예, 그런 지식만 갖추시면, 그런 현명함만 갖추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내용도 또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예, 댓글 달아주시는 거 많이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구독은 한 번만 누르면 됩니다. 예, 누르신 분들이 또 누르시면 구독 끊겨요. 예, 그러니까 구독은 한 번만 누르시면 돼요. 예, 지금도 어머님, 아버님 매번 영상 볼 때마다 구독 누르신 분이 있는데, 예, 그럴 필요 없어요. 한 번 눌러갖고 버튼이 반짝하고 구독이 됐다. 그러면 그 다음에 누르실 필요 없어요. 구독 안 하신 분들이 있으면 이제 구독하시라고 좀 권해드리면, 예, 되겠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파이팅!